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정리했던 극한의 정의를요, 처리하는 방법을 좀 따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제목은 극한식의 처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극한의 처리법.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의 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극한은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얘는 극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3이 들어가 있으면 3으로 보면 안 돼요. 상수 함수 3으로 봐야 그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극한값과 함수값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직접 넣으면 되는 거죠. 왜 일치하죠? 예외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직접 넣어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두 번째,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즉 다른 말로 다시 좀 지우죠. 잠시만요. 오, 그죠? 이걸 빼먹고 했었네요. 이게 뭐냐고요? 손이 아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걸 나는 앞에서 예외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예외점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분해하든가 인수분해하든가, 유리식인 경우에는 무리식인 경우에는 무슨 하고 유리화 해가지고 그 예외점을 제거해야 돼요. 약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반드시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면 드디어 함수값을, 물론 함수값은 아닌데 함수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식을 변경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저 방향성에 따라서 식을 변경할 수 있는 거에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얘 하나만 할까요? 얘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래 보니까 x-1에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x-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의 -1입니다. 뭐 이런 식이 들어가져 있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지금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약분된 다음에 예외점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5-1인 거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우리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프로 처리할 때는 이거 잠깐 지우죠. 얘는 이제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거고, 이렇게 들까요? 여기 앞에다가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로 처리할 때는 뭐 해야 되죠? 좌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렇죠? 방향성을 확인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을 때만, 목표값이 같을 때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죠.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엔 x가 a로 가는 거 말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여기다 써보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이런 모양이 있대요. 그리고 당연히 아래 들어간 얘는 무슨 성을 나타내는 거죠? 역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놈, 얘는 뭘 나타낸다고? 역시 함수를 나타내요. 두 개를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중요하니까 몇 가지 예를 좀 들 건데, 첫 번째, 우리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기준식이 있습니다.
기준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몇이라고요? 0입니다 해서 이걸 기준식으로 삼아야 돼요. 됐어요? 반드시 삼아야 돼요. 얘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프로도 한번 살짝 해보죠. 중요해요. 얘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잘못 썼습니다. 무한대.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얘가 타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목표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얘 하나 알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가 양의 무한대라면 음의 무한대, 그래서 리미트 x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요놈 f의 x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음의 무한대,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얘는요, 뭐 하지? 치환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치환하는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요. 그 마이너스 x를 t로 왜 치환한다고 그랬죠? y 축에 대하여 무슨 이동했다고요? 대칭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서 t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갈 때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두 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죠. 두 개 좀 확인해 놓으시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내가 문제를 좀 써왔어요. 다 외우진 못했고요. 자, 보시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거기 보면 3의 x의 제곱에 어딜 보냐고요? 몰라요. 미안해요. 3x의 제곱에 2x분의 그 다음에 2의 x의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식이 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알 수 있는 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서요. 우리 앞에서 얘도 뭐 했었지? 식을 변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꼴도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분의 1을 때려 곱해요. 그럼 아래다가도 x분의 1을 때려 곱해요. 이렇게. 왜 x분의 1을 때려 곱하냐고요? 기다려보세요. 그럼 얘가 들어갔더니 안에 들어가 보면 식이 리미트 이 식이나 완전히 같은 식이 될 테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들어갔더니 3의 x에 들어갔더니 플러스 2분의 올라가기를 2에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전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우린 얘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그래서 x분의 1 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x분의 1 해가지고 그대로 처리해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x분의 1 꼴로 만들려고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딱 멈추고요. 됐어요? 여기서 딱 멈추고요. 확인해 보면 이 정도는 좀 확인을 좀 해 둘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에다가 2 더해도 이런 모양이 돼요. 무한대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얘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분모는 2로 딱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0분의 2, 1억분의 2, 3억분의 2, 1조분의 2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숫자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목표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이번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식을 보면 식이 3에 또 다른 거 썼으면 좋겠는데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할까요? 2x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해볼까요? 그렇죠? 이번엔 똑같은 식인데 여기다 제곱 하나 더 붙입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번에 얘의 식도 변형하는데 가능한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x분의 1 한번 곱하고요. 한번 또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x분의 1 곱했고요. x분의 1 한번 또 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래 들어갔더니 x제곱이 사라지고요. 3에 얘 하나 사라지고 플러스 x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위에 2가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차수를 좀 바꿔보죠.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분의 똑같은 걸로 할까요? 그냥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 3 정도 해볼까요? 저 내 맘대로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엔 여기에다가 똑같이 x분의 1 여기다가도 x분의 1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정리해보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리미트 x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번 보세요. 막 유형을 안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의 플러스 x분의 1 되고요. 얘하고 약분되고 하나 더 곱하니까 x분의 1 된 거죠. 그럼 얘 정리해보면 2의 x의 마이너스 x분의 3에다가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처리가 되는데 확인해보면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얘도 0 되는 거고요. 얘도 0 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x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x가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3으로 고정돼 있단 말이죠. 분모가. 그럼 3분의 2의 x니까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진 않아요.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얘가 숫자가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닌 걸 분모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가 아래 숫자는 고정되는데 위에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뭐 한다고 하지? 발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버리는 거고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으로 처리하는 걸 먼저 살짝 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좀 이해할 게 있는데요. 얘는요, 얘 잠깐 보시면 선생님 여기서 한 번 더 곱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 더 곱하면요, x분의 1, x분의 1인 거니까 여기에 x분이 3이 되는데요.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0, 0 돼서 분모가 0이 돼서 처리할 수 없는 숫자가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곱할 때요, 분모의 차수보다 높은 놈을 곱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2차면 x제곱분의 1을 곱하는 게 맥시멈이지 x세제곱분의 1을 곱하면 분모가 0이 돼서 쓸 수 없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x제곱분의 1을 곱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x제곱분의 1을 때려 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만 x분의 1입니다. 여기다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분모는 얘가 3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 전체는 그냥 통째로 몇이 돼버리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여전히 0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위에는 한 번만 곱했는데 아래 분모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디 갔죠? 빨간색. 아래 분모의 차수가 2차잖아요. 그러면 x제곱분의 1 곱하면 돼요. 얘도 분모의 차수가 2차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2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분자의 차수를 이용해서 곱하는 것보단 분모의 차수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해 보면요.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잠깐 지워도 돼요? 한번 잠깐 보고요. 나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매번 이렇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 얘는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그러면 극한값은 항상 0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3차고 얘가 1차면요. 역시 x세제곱하니까 얘가 항상 그냥 빵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항상 0이 되고요. 얘는 분모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면 항상 똑같이 만들어질 테니까 개수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극한값은 개수비가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를 보면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요. 그럼 그때는 발산해요. 발산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극한값 처리하는 거 연습해 보면요. 크게 방향성과 함수를 보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얘는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문제 풀면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우선 뒤에 있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항상 얘를 봐야 돼요. 분자, 분모의 뭐를 본다고? 차수를 비교해요. 근데 사실은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죠? 이유가 되는 원리가 뭐죠? 왜 우리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려고 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됐어요? 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의 차수가 중요하죠? 분모의 차수가 중요해요. 너무 빨간색을 많이 썼는데 분모의 차수를 잘 봐야 돼요. 분모의 차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됐어요? 분모의 차수로 위아래를 나누는 거죠. 저 분모의 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위에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세제곱 너무 커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3의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차수를 곱하는 거니까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물론 이 x제곱분의 1은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곱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안에 들어가면 얘가 분모는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x분의 2에다가 x분의 1 하고요. 위에 올라가면 얘가 x분의 3에다가 플러스 x분의 1에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리미트는 리미트를 안 썼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 분자가 0인 거니까 그냥 0 이렇게 된 거죠.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3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이 정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역시 동일하게 위에다가 분모의 차수를 보는 거예요. 분모의 차수를 보는 거예요. x 세제곱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x 세제곱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셔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처리해 보면 한 번만 더 해. 안에 들어가면 3의 마이너스 x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야, 너무 친절하다. 그럼 여기 들어갔더니 2의 마이너스 여기는 x분의 1 여기는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뭐 이 리미트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 빵, 얘 빵빵빵, 얘 빵빵빵. 그럼 남는 거 2분의 3. 그래서 개수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요. 마지막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래에 있는 놈 2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4제곱 너무 커. 귀찮아.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번엔 3의 x의 4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때도요. 역시 이렇게 한다고요. x 세제곱분의 1. 분모의 차수가 중요해요. 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식이 2의 마이너스 야 진짜 너무하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로. 올라가서 들어갔더니 3의 x에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빵, 어이구, 빵. 흥분했냐고? 아니, 빵. 근데 분모가 인데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발산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모의 차수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얘 연습하는 건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예하면 되는 거죠? 예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을 하나 써왔어요. 찾아왔어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대요. 그리고 이번엔 무리식 안 했으니까 무리식 한번 해보죠. 루트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 식이기 때문에 루트 9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의 x가 있는데
얘 전체가 2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됐어요? 자, 한번 해보죠. 우선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얘가 음의 무한대예요. 그러면 치환해요. 여기다가 첫 번째 치환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요.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게 약간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x는 뭐라고요? 한 번 더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방향성을 같이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음의 무한대를 양의 무한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t는 무슨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지? 방향이 바뀌었어. 양의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치환해서 빨간색으로 써요. 새로운 무슨 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방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방향성이 따라와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변경해 보죠.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에 얘를 살짝 변경해 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t 제곱에 플러스 3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마이너스 at가 되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식이 좀 지저분한데 9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었어요. 플러스 3t입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된 거니까 이 식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칸이 없어 풀진 않겠는데 이거 뭐 해야 되죠? 위에다가 무슨 거 하면 돼요? 유리화 한번 하면 돼요. t제곱 플러스 3에 얘만 한번 써요. 위쪽에 유리화 하고요. 칸이 없어서 푸는 건 나중에 풀겠습니다. t제곱에 여기다 곱하기 t제곱에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at를 곱해요. 그럼 분자에다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동일한 걸 곱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식을 봤더니 이 식도 유리화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한 번 또 곱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에 아래다 할까요? 루트에 다 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t를 해요.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위에다가도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이 식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음의 무한대로 가? 그러면 방향성을 바꿔서 양의 무한대로 해. 그 다음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극한식 처리하는 것까지 좀 정리해봤는데 극한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중요해요. 이 극한식을 처리를 잘 못하면 미분이 안 되고 적분이 안 돼요. 미적분이 안 되는데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리가 없잖아요. 꼭 충분히 연습하셔서 어느 때든지 리미트를 보더라도 쫄지 않도록. 됐어요? 고생 많았습니다.